2021년 1월 9일입니다. 오늘은 날이 그렇게 많이 춥진 않네요. 그래도 산책 겸 일산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드 센터를 갔다 왔어요. TV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 세일해둔 게 없어져 갖고 못 사고 좀 기회를 봐야죠. 뭐 요즘은 좀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LED 제품들 같은 거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오늘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이란 거를 발표했나 봐요.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비위 가해, 그러니까 성희롱 같은 거를 해갖고 내부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다수 있을 겁니다. 적지 않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지역경찰, 여성청소년과 교통외근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자, 지역경찰, 민원부서죠. 여성청소년과는 성범죄 관련된 걸 이걸 다루는, 또 교통외근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민원 직접 이제 단속하고 이러는 거.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될 건 강력 형사팀 같은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는 이런 거예요. 민원 최우선 대민 접점 부서에 성비위 가해로 징계받은 사람을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경찰이라든가 교통외근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든 부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좀 깊이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은 그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는 좀 그런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힘든. 거꾸로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형태가 돼버릴 수 있어 갖고, 이게 뭐지? 물론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대민 접점 부서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대민 일종의 그 업무 처리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민 접점이 없는 부서에 배치가 되면은 오히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성범죄 혹은 성적인 형태의 가해를 해갖고 징계를 받은 애를 오히려 혜택을 준다.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를 못해. 오히려 징계를 받아갖고 그러면 얘한테 페널티를, 그럼 이중 페널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물론 의미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는 좀 이상해. 왜냐하면 성범죄 가해, 성비위 가해, 이른바 징계를 받은 애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민원인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럼 그런 애들은 잘라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적어도 일정 정도 기간에 재교육을 받도록, 아니면 이런 형태에서 심각하게 어떤 이 전제 조건으로 한 3년 정도, 아니면 일정 정도, 당연히 그거는 자기 돈으로, 아니면 이 처벌이 될 테니까, 징계니까 자기 돈으로 어떤 성범죄 예방 관련된 그 수강을 해서 그 심리적인 행동 교정을 한 후에, 일정 평가 후에 보통의 부서처럼 같이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맞는 거지. 이게 성비자들을 오히려 대민 접점이 없는, 그러면 돌리다 보면 편한 부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근직이나. 사실 내근직이지 않습니까? 교통외근이나 지역경찰이 아니면 내근이겠죠? 이런 개 같은 경우를, 이걸 또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경찰청의 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일까요? 저는 사실 경찰청이라든가 권력기관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편한 얘기로 그냥 좋은 얘기를 비판만 하는 그건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된다고 보고, 어떤 놈들이 이걸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비위로 이 성희롱 가해자 관련된 그 징계를 받고, 그럼 그 징계 받은 부분에 대한 일종의 처벌인데, 그러면은 경찰에 두면 안 되죠. 내보내든가. 안 내보낼 것 같으면은 일정 기간 재교육을 하도록 해서, 그때 그 후에도 안 된다, 행동 수정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 내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오히려 이런,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다른 이 대민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내부 경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여성 경찰을 대상으로 이런 성비위 혹이 많은 성적인 형태의 가해를 저지른 자들을 그냥 거기에 배치해서 일하게 한다? 전 도대체 이 경찰 수뇌부 애들의 기본의 사고 구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이니까 노출되는 건데,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권력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서는 이렇게는 할까요? 근데 거기는 뭐 대민접점 부서가 많이 없으니까, 검찰은 이렇게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해보면 이거는 경찰이 변하려고 하는 노력인 거고, 검찰 애들은 실제로는 그럴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어떤 대민 부서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경찰에 국한된다고 하면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다른 것들은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성 관련된 징계위원회 구성 시에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징계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잘 보면은 경찰에는 여성 직원들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1을 채우려고 하면은 못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만들지 말고 외부 징계위원회 구성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는 게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징계위원회 구성할 때 징계위원회 3분의 1을 동일한 성으로 한다고, 피해자가 동일한 성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내부 징계위원만 해당되는 건지 외부 징계위원회에 포함되는 건지. 근데 이거는 징계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부 여성 경찰들도 이렇게 성인지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즉, 징계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밖으로서 같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경찰 퇴직해서 어느 경찰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그건 사실 경찰 식구죠. 그런 거 말고 일정 정도 거리감이 있는, 그리고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징계위원회 구성. 근데 그건 경찰 수뇌부 이놈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또 이 근절종합대책의 한계고요. 또 하나, 근데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은 표준 면접 질문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경찰 순경들 면접 시험 볼 때 면접관을 했었지만은, 걔네들 이렇게 할 때 수준 안 되는 면접관들,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 면접관이라든가 또 외부 교수라고 랍시고 온 애들도 어떻게 보면 성인지 감성이 떨어지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인지 관점을 갖춘 표준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야죠.
저는 사실 그 면접관을 몇 년 할 때 그런 질문이 오면 저건 배제시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성인지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그 뭐 여경이든 남경이든 같이 보든 뭐 이렇게 하든 그렇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표준 면접을 이렇게 해야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면접관들을 좀 더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면접관들 자체도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 뭐 3일, 일주일 교육받고 대충 지금은 좀 나아졌을래나요? 또한 충주에 있는 신임경찰, 순경이라든가 이런 그런데 어떤 신임경찰을 위한 성평등 표준 교육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때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아직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멀었죠. 지금도 개발할 지금 방침이랬는데 언제 개발될지 모르죠.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늦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피해자의 복귀,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희롱 성폭 예방 처리 규칙에서 이제 특히 성희롱 성폭력 신고 센터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전담 그것을 이런 걸 피해를 그러니까 접수하는 전담 인력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가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 지침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특히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경찰 트라우마 센터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지금은 무슨 뭐 있는 등 없는 등 있는 거고 경찰 트라우마 센터를 좀 더 2차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내부에 성범죄, 성희롱이란 성범죄 피해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냥 경찰서 내부 단위로 놔두면은 바뀌기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좀 훑어봤는데 사실 좀 글쎄 이렇게 좀 그렇게 맞득지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변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성범죄 징계에 대한 어떤 거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성희롱이 있었는데 이거 그 징계를 그냥 고무줄처럼 어떤 거는 대충 어떤 건 좀 그러니까 일정 정도 어떤 양형 기준처럼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건 공개적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봐야죠. 실제로 그게 되고 있는지 될 수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겁니다. 중앙경찰학교, 그러니까 경찰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수 요원의 역량이 사실은 그렇게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그 뒤에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현직 경찰들 중에서 뭐 일정 정도 수사 경험이 있고 그 분야에서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뽑아서 전환 배치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또 수사 관련된 어떤 것들은 그래도 좀 뭐 어느 정도 수사를 해봤으니까 알겠는데 나머지 부분들 근데 수사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건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표준화된 수사 매뉴얼이 없고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으로 가고 일반 이제 그 사수 부사수 개념 이런 개념으로 가고 어떤 표준화된 수사 교과서가 없는 상태 이건 사실은 큰 문제이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애들이 수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찰에 있는 예를 들면 지구대에서 일할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어떻게 각 그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숙달되게 훈련시키는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 그것도 사실은 거의 뭐 도제식 별로 없죠. 나머지 뭐 경찰의 업무 영역도 사실은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도 경찰학교 교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배우는 애거 이거 봐도 이거 갖고 되나? 그러니까 결국은 대충 배우고 몸으로 때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전문성이 발휘도 안 되고 맨날 수사 못한다 욕 먹고 민원인한테 뭐 이렇게 욕 바가지로 먹고 민원인 다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정 수준이 되는 경찰을 뽑아야 된다. 뽑는 데부터 그 수준 되는 애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수사관이나 하나의 경찰이라도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러면은 나머지 서너 명이 못해도 이 하나가 그걸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찰이란 영역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못해내는 애들은 다시 재교육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서 페널티를 줘갖고 승진이라든가 보수의 페널티 줘서 다시 재교육하는 이런 선순환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지금쯤 도제식으로 하고 뭐 대충 해서 몸으로 때우고, 지금 MZ세대한테 이게 맞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뭐 뻥 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청의 얘기, 현장 중심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한 조직 문화와 제도 문제, 뭐 말은 번지를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할 대응이 돼 있느냐, 실제 그걸 받아들이는 중간 간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간 간부 애들, 경사, 경위 이런 애들은 그럼 니들이 그렇든 나는 내 알아서 할 거라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강제를 해야 돼요, 강제를. 거기 안 받아들이면 속아내는 이런 엄정함이 없으면은 경찰 안 바뀝니다. 걔는 해내는 거 계속 똑같은 허부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성범죄, 비위라고 하던 성범죄, 성희롱, 성범죄 가해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가해자 피해자 분리라든가 가해자 인사 불이익 그리고 피해자의 인사 불이익 방지, 이걸 누가 감시할 거냐? 결국은 내부 감찰, 내부적인 감사부서, 그리고 그 감사부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 감찰부서가 소위 말하는 지휘관한테 종속되지 않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군대 문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군사법구조 개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휘권에 종속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2차 피해 발생을 추적, 감시,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말은 번들을 하죠, 경찰청 애들이. 당연히 이거는 누군가 머리 좋은 애가 써줬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베껴오면 되지만,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하고 그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며 투명성과 비밀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헛지랄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건 작년은 몰랐겠습니까? 재작년은 몰랐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물론 뭔가 해보려는 건 맞아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다른 애들은 해보려고 그러지도 않으니까 사실은 다른 어떤 공무적 부서에서는 그나마 난데 해도 제대로 해라. 특히 국민의 인권과 정의에 관련된 부서는 그래도 좀 나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 갖고 엊그제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거, 지난주인가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우리의 어떤 17년 만에 경찰 수사 구조를 대재편한다고 말씀드렸죠. 경제, 지능, 사이버를 통합해서. 실제로는 경제팀 이런 데는 사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이 건수가 막 밀립니다. 굉장히 그 배당이 엄청나게 많이 밀립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전체적인 업무 분담 영역에 있어서 이 사건이 경제팀에 몰리게 되는 건, 경제팀은 당연하게도 뭐냐면 고소고발 사건을 맡는 데입니다.
뭐 채권, 채무 관련된 부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기 사건, 주로 사기 사건인 거죠. 수사관 하나한테 엄청나게 밀립니다. 근데 대신 이제 지능팀과 사이버팀은 그래도 지능팀은 인지수사도 하고 사이버팀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 중간 정도 되지만, 그러니까 경제팀의 사건이 이만큼 있고 사이버나 지능은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통합되면 결체적으로 이제 경제팀 했던 애들은 좀 줄고 사이버나 지능은 좀 느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갖고 그 개개의 전문성에 따라 배당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팀 단위로 하면은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팀을 이렇게 붙이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경제팀, 사이버팀, 지능팀, 팀은 있는데 그걸 하나의 과로 붙여놨어. 근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이것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수사관 개인, 일 수사관 개인 단위로 바꾸자. 그럼 그 개인 수사관한테 선택권을 주고 전문성 영역을 어떤 것이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잘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확인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전에 했던 사건에 대한 일종의 검열을 해야 되겠죠. 확인. 그러니까 지가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팀에서 한 것과 다르게 자기가 혼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개인의 역량과 선호를 따져갖고 이거는 얘는 좀 사기 사건 중심, 얘는 이제 사이버에서 뭐 하는 거, 보이스피싱, 요거는 진흥팀은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쪽. 개인 중심으로 개인한테 사건들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화학적 결합이 생긴다. 이게 지금처럼 이제 그 팀 단위로 하면 안 돼. 물론 이제 형사팀이나 강력팀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사건 하나 하게 되면은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팀 단위로 하는데, 정확히는 팀 단위 하는 게 아니라 조 단위로 하겠죠. 한 주로. 처음엔 팀으로 하겠지만. 그럼 그 사건에 따라서 그 사건에 적합한 전문적인 수사관에 그 사건을 배당을 하고 거기에 서브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 백업 지원, 이런 어떤 업무 프로세스, 수사 프로세스에 대한 그걸 지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이제 통합수사팀을 만들겠다, 경제팀만 붙이고 지형팀 붙여갖고 이게 사건이 여기가 많으니까 저건데 이렇게 붙여겠다라고 그런 어처구니 없고 허술한 생각만 가지고 했으면 이거는 사실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은 이거는 결국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서구에서 개인 수사관의 역량을 높이고 그 수사관이 혼자서라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주도적으로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사관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은 수사관을 배출을 하고, 당연히 그 사람이 한 수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외부 감시, 여기서 외부는 경찰 외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 결과에 대한 그리고 과정에 대한 감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역량도 높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사건의 해결 속도는 빨라지고 처리 속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엉뚱하게 못하는 애들한테 팀 단위로 배당만 해버리니까 사건은 묵혀두고 처리되지 않죠. 근데 물론 사실 실제로 이 경찰서 전에 민원실에 이런 데서 수사 전 단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구조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이 강도라든가 아니면은 살인사건에 너무 많은 수사력을 배치할 필요 없다. 결국은 살인사건이나 아니면 강도사건 같은 경우 강력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전문적인 잘하는 애 한둘만 있으면 된다. 왜? 예전처럼 그냥 머릿수 들이밀어 갖고 그냥 계속 그 잠복하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 이런 수사 방식은 지금 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강력팀이나 이 강력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런 방식으로 수사 전환이 필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구조의 일대 변혁이 문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식 없이 이런 허술한 형태, 팀 단위의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동국대, 이 사람은 동국대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고려사이버대 교수인데, 석좌 교수인데, 이런 이윤호 교수인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경찰학과 무슨 교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직접 수사 실무에서 프로세스를 이해 못하고 범죄의 원론적인 것만 가르치는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죠. 물론 이 사람이 언급한 대로 범죄는 여러 동기와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죄종별 수사팀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비효율적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적절한 인원 충원 그리고 직제 개편,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사관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계급제도 없어지고 전문성 높아지고 도제식으로 괜히 잘 모르는 애들 이 쫄딱으로 붙여갖고 업무 하중 로드만 높이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그 업무도 빼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도 빼지는. 이것만 빼도 굉장히 수사관들 편해집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사구조 근데 이 남구준이라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별 3개나 달고 있는데 글쎄요, 참 걱정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한 30분이 다 돼갖고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